제가 이제 이거 제 책을 갖고 왔는데, 예. 물론 뭐 책을 사신 분들도 있겠고, 또 안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 아무튼 책이 없어도, 예,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이 책 내용에 대한 거를 이제 주로 여기 담지 못한 뭐 글도 많아요. 그래서 책에 담긴 거는 이제 주 핵심적인 거, 예, 주요한 그런 것을 많이 담겼기 때문에, 이제 그 외 외적인 것도 이제 제가 첨언해서 강의를 이끌어 갈까 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지 않는,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제 이 공감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요번에 그 참나 스위치 쓴 것도 여기에 종교적인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사실.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제가 이제 생활선이라고 해서 선불교 쪽으로 교리를 이렇게 이용해서 제가 이제 법문을 하고는 있지만, 예, 그래서 거기에 불교라는 용어가 아마 한두 번 들어갔나? 아마 참나 스위스라는 책에. 아무튼 그거를 안 써도, 예, 종교라는 어떤 의미를 안 써도 뭐 그렇게 책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써 내려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주로 이제 우리 조사성 같은 거 소문답이 이제 대를 이루고 아니면 이제 어떤 경전이라든지, 예, 법전을 주로 많이 인용해서 법문을 펼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다 같은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예. 그 예고한 대로 제가 이제 그 참나 시지 책을 가지고, 예,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해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 일단은 책을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책의 내용을 뭐 그대로 뭐 이렇게 읽어서 하는 그런 교과서적인 지적인 어떤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을 이제 토대로 해서 그 본문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대로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다. 예. 제가 이제 여기 책에 나오지만, 예, 책을 읽으신 분들 중에 참나 스위치에 대한 정의라든지 개념을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책의 타이틀이기 때문에, 예, 그걸 확실히 아셔야 될 것 같아. 그냥 이해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참나 스위치가 도대체 뭔지, 스위치를 왜 여기다가 결부를 시켰는지, 그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물론 책에는 제가 그 상세하게 제가 썼지만, 예, 또 이해하는 거하고 또 막상 참나 스위치에 대해서 물어보면 확실하게 이거를 어떤 머리로 이해해서 답변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쓰여지나, 참나 스위치라고 하고 왜 스위치라는 개념을 갖다가 인용을 했냐, 그게 아마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참나 스위치라는 거냐, 일단 이제 참나를 빼고 이제 스위치가 뭡니까? 스위치가 이제 전환시킨 거를 스위치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일반 가정에서 이제 전등을 끄고 켜고 하는 그런 어떤 기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스위치는 어떤 전등을 끄고 켜고 하는 스위치가 아니라 켜져 있는, 켜져 있는 그런 바탕자리를 확인하는 거를 그냥 스위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켜져 있는 걸 확인한다 그러면 좀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세 글자로 켜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이제 스위치라고 제가 이제 걷다가 붙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스위치가 있다고 뭐 꺼야 되고 켜야 되고 그러한 어떤 임의적인 작동이 아니라 이미 켜져 있는 걸 확인하는 거. 그걸 이제 스위치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제가 이제 책의 타이틀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앞에다 참나를 붙인 건 뭐냐면 참나가 켜져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 그래서 참나 스위치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켜져 있다는 거는 우리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켜는 거를 전등 스위치라고 그러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참나 스위치는 꺼져 있는 걸 켜는 게 아니라 늘 켜져 있는 거예요. 사실 늘 켜져 있는 바탕자리를 확인하는 거를 참나 스위치라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어떤 개념을 이렇게 또 하다 보면 혼자서는 또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참나 스위치라는 건 뭐라는 거는 확실히 알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끄고 켜고 하는 그런 어떤 스위치라는 어떤 장치가 아니라 이미 켜져 있는 거, 이미 켜져 있는 거를 확인하는 거를 그걸 참나 스위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많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책을 낸 계기는 뭐냐면,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마음이 괴롭거나 고통이 있거나 해서 이제 나를 알기 위해서 이제 마음 공부를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면 이제 어떤 고통이라든지 번뇌망상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과 견성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마음 공부를 이제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가 좀 그 엄밀히 보면 어떤 마음 공부를 할 때 이제 깨달음과 견성 체험, 견성하는 게 주 목적으로 해서 이제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 가짜 나를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올바르게 확인도 못한 상황에서 그냥 무조건 나는 누구인가, 나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라고 하는 그게 도대체 어떻게 생성이 되었는지, 왜 그게 지금까지 착각 속에 나도 아닌데 왜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하면서 규정하면서 살았는지, 그거부터 의사는 확실히 안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에고, 자아가 나가 아닌데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다는 걸 먼저 그 껍질을 벗은 다음에 제대로 이제 어떤 깨달음이나 견성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나를 찾으러 다녀. 그러니까 나를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막 짧게는 몇 년 걸리고 수십 년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알면, 가짜 나가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다는 걸 제대로 알면 나를 찾으러 다닐 이유가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가짜 나가 이게 진짜 나가 아니구나 알면 바로 나를 알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좀 간과를 해요. 그래서 제가 참나 스위치 쓰는 거는 깨달음과 견성 체험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깨우치게 해주는 책보다는 가짜 나를 진짜 나로 알고 살고 또 내가 있다고 하면서 사는 걸, 그때를 그런 착각을 벗어주기 위해서 만든 책이 참나 스위치예요, 사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라는 거 확인된 바가 없다는 거를 알려주고 알아차려주기 하기 위해서 이 책을 만든 겁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나는 단 한 번도 확인된 적이 없다.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있다, 내가 뭘 한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고통받고 살고 있다, 내가 뭘 해야 된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현실 세상에 진짜 나는 없는데, 이제 가짜 나로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걸 그거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헤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주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예, 한 번도 나를, 단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는데 나를 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가정하고 전제하면서 살아가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를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이 있다는 사람 한번 써보세요. 나를 본 적이 있다,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본 적이 있었습니까?
본 적이 있다는 사람 한번 써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근데 본 적이 없으면서 뭘 하면 꼭 내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참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예? 아니, 나를 제대로 봤으면 내가 했다는 거면 제가 이해가 돼요. 나다, 내가 있다, 내가 했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밥을 먹었다, 내가 어디를 갔다, 내가 누구하고 싸웠다, 내가 우울하다, 내가 괴롭다, 외롭다. 근데 왜 나를 본 적이 없으면서 왜 나를 자꾸만 거들먹거릴까요? 예, 몸이 나 아닌가 그랬잖아요. 예, 좋은 말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자, 보세요. 첫째, 뭘 몸이라고 그래요? 한번 여기 좀 아시는 분들 써보세요. 아니, 몸이 나 아닌가요? 그랬잖아요. 근데 뭘 보고 몸이 나라고 할까요? 그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이렇게 대표할 만한, 이거는 몸이 나다 하는 거 대표할 만한 그런 하나의 어떤 요소가 있습니까? 예, 예, 안입이설신이,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오후 감각기관을 우리는 그걸 나라고 그래요. 그죠? 왜냐하면, 아니, 뻔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말하고, 맛보고, 예, 그리고 피부로, 이 몸으로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안입이 설신, 예, 우리는 그거를 나라고 믿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는 첫째, 여기 안입이 설신에서, 오군, 그러니까 육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안입이 설신, 의까지 해갖고 육군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부터 합시다.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에서 몸이 그게 나라고 그러는데, 일단 눈부터 한번 해봐요. 눈. 자, 우리는 뭘 보게 되면 눈이 본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죠. 눈이 본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눈이 보니까 눈이 주체가 되니까 주체가 나기 때문에 눈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몸이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이 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눈이 어떤 사람의 몸의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어떤 몸의 하나의 구성 요소로서 이렇게 눈이 붙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니까 이 몸이 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자, 근데 보면 여러분, 눈을 통해서 본다 그래서 눈이 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눈을 통해서 보는데 눈을 안 통해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자, 눈을 안 통해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는 눈을 뻔히 이렇게 떠야 볼 수가 있는데 눈을 안 통해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봐요? 우린 눈이 없어도 볼 수 있어요. 아니, 자, 지금 당장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제 눈이 보니까, 몸 안에, 이게 몸에 붙어 있는 눈이 보니까, 내가 본다는 그런 어떤 전제가 걷다가 붙었는데, 자, 눈을 감고, 자, 제일 쉽게 우리 남대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남대문. 눈을 감고 남대문 하면, 남대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자, 눈을 감고 남대문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눈은 분명히 안 보고 있어요. 안 보는데 남대문이란 어떤 이미지가 생성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대문이 분명히 보이죠. 눈은 뭐 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꼼꼼한 상태에서 남대문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죠? 그러면 남대문이나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그걸 누가 떠오르게 했을까요? 이 사람이 떠오르게 했습니까? 사람의 몸이 떠오르게 했습니까? 이 머리가 떠오르게 했습니까? 뭐가 떠오르게 했어요? 누가 남대문을 떠오르게 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무 얘기해도 잠깐 해보셔야 돼.
분명히 눈 감으면 남대문 제가 떠올려야겠으니까 남대문 떠올렸잖아요, 형상이. 예. 근데 그 모양, 모습이 그게 어떻게 떠올랐을까요? 누가 떠오르게 한 겁니까? 그냥 저절로 어떤 조건으로 해서 그냥 어떤 남대문이나 이미지가 떠오른 겁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남대문을 떠올리려고 그랬죠. 그래서 남대문이 떠올라졌어. 그러면 여기서 실제 경험은 사실적인 실제 경험은 뭡니까? 자, 눈을 감고 제가 남대문을 떠올리려고 했으니까 실제 경험은 뭐예요? 남대문이라는 이미지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가 이렇게 떠올린 그겁니까? 실제 경험은. 자, 써보세요. 실제 경험은요, 사실적인 거는 그냥 떠오름이야. 남대문을 떠오르니까 뭔가 모르지만 떠올랐어요, 일단은. 떠오르고 나서 거기에 떠오름에 거기에 남대문이나 내용, 저 이미지가 거기에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남대문을 떠올리려고 할 때 떠오름이 먼저입니까? 이미지가 먼저 나타난 겁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순서가 남대문이 먼저 나타나서 떠올랐습니까? 떠오르고 나서 남대문이라는 어떤 상이 생겨났나요? 그렇죠. 예. 떠오르me요. 떠오르고 나서 남대문이라는 어떤 과거의 기억, 경험, 그런 언어들이 복합적으로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면서 남대문이나 이미지가 짠 하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떠오름이 없으면 남대문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떠오름이 없으면 남대문이라는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남대문이라는 건 나타날 수가 없어요. 떠오름이 있기 때문에 떠오름에 거기에 생각, 기억, 경험이 거기에 부가적으로 이렇게 거기에 붙여졌다 보니까 남대문이 이렇게 확연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눈이 안 보고 그냥 제가 남대문을 떠올리세요 했는데 떠오름만 있었어요. 떠오름만 있었는데 자, 여기서 떠오름만 있었는데 그 떠오름이 뭐예요? 떠오름이 뭡니까? 지금 이제 다시 눈을 감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떠올려 보세요. 남대문이 바로 생겨나죠.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네. 떠오르고 저 이미지가 나타나. 자, 요번에 눈을 감고 남산타워를 떠올려 보세요. 자, 남산타워가 바로 탑이 이렇게 보이는 남산타워가 보이죠. 예.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변하고 뭐가 안 변했습니까? 자, 한번 눈을 감고 다시 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몸이 내가 안 하는 걸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몸이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자, 눈을 감고, 자, 남대문을 떠올려 보세요. 자, 남대문 떠올렸죠. 자, 이번에는 남산타워를 떠올려 보세요. 자, 남산타워 떠올려 봤죠. 다음에 가장 쉬운 거, 자기 집을 떠올려 보세요. 자, 자기 집이 또 생겨났죠. 자, 여기서 변한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자, 뭐가 변했고 뭐가 변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걸 써보세요. 그 나라고 하는 그런 참나 바탕짜리 빼고 지금 떠오름하고 지금 그 떠오름의 그 내용, 그 이미지, 그 둘 중에 그 이미지가 변하지 않은 겁니까? 아니면 떠오름이 변하지 않는 겁니까? 그걸 써보시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지금 제가 남대문에서 제가 이제 그 남산타워로 이제 옮겨가고 그러고 나서 자기 집을 떠올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 떠오름 속에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까? 변하지 않았어요? 남대문에서 남산타워로 갔다가 다시 자기 집으로 갔어. 자기가 거처하는. 근데 떠오름은 변했습니까?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습니까? 떠오름은? 예, 지금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떠오름은 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떠오름이라는 거는 바탕자리의 작용 상태예요. 바탕자리의 작용 상태는 변할 수가 없어. 요거를 확실히 아셔야 돼. 그래야만 이 책에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더욱더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탕자리의 작용인 상태는 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탕자리의 작용의 성질도 변할 수가 없어. 이미 갖추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그래서 우리가 떠오름뿐만 아니라 알려지고 있음, 느껴지고 있음, 보여지고 있음, 그거는요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원래 바탕자리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볼 수가 없어. 근데 우리는 나를 볼 수가 없는데 견성하라는 얘기를 많이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견성하라는 건 나를, 그러니까 본래 면모, 본래 성품을 보라고 하는 얘기인데, 보는 체험을 하라는 얘기인데, 나를 보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볼견자에 성품 성자 하니까 성품을 보는 게 체험이래요. 근데 성품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아시는 분. 자, 성품을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 안경이 이렇게 보고 있어. 예? 안경이 보는 게 아니라 안경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안경이 안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미 드러나 있는데 보는 기능이. 근데 우리가 그걸 한문 뜻으로 볼견자의 성품성자라서 나를 보는 체험이 견성 체험이거나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한문 뜻으로 맞지만 여기서는 좀 운유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확인하는 체험이 견성 체험이야. 내가 드러나 있음을 확인하는 거. 그걸 견성 체험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또 견성 체험하고 견성하고 달라요, 완전히요. 견성 체험은 짧은 거고 당장 자기가 느끼는 거. 그러니까 느낌이 오는 거를 그 알아차리면 그게 견성 체험이고, 당장 견성이라는 건 분명한 거를 계속 늘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걸 견성이라고 그러고, 그 깨달음이라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 착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치 우리가 꿈을 꾸다 꿈을 깨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안에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꿈을 깨면 어떻습니까? 꿈을 깨면 내가 없다는 거 당장 깨닫잖아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나서 깨달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착각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깨달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도 너무 광범위하게 많이 쓰다 보니까 여기도 붙이고 저기도 붙이고 그랬는데, 본래 큰 의미는, 강의적인 의미는 깨어나서 다달아 있다. 그걸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깨어나서 다달아 있는 거. 그러니까 깨어나서 다달아 있다는 거, 내가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요거 이제 안입이 설신이 그게 이제 이 몸에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맛보고 하는 그런 모든 거에 이 몸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이게 나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눈이 보니까, 눈이 몸에 달려 있으니까 그게 주체로 우리는 착각하고 이 몸이 나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눈을 띄워버려.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실명돼 갖고 이 막 눈을 못 보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시각 장애인들도. 그러면 눈을 띄워서 눈은 저쪽에 가 있어. 야, 눈도 막 이식하고 그러잖아요. 예? 눈도 죽은 사람들 아직 이게 눈이 살아 있으면 눈을 빼다가 다른 사람한테 이식하고 그래요, 요즘에요. 그러면 눈이 이 사람 눈에서 저 사람 눈으로 가버리면 이 사람이라는 그 주체가 저 사람으로 옮겨간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이 몸이라는 거는요, 하나의 도구예요, 도구. 요거를 분명히 하셔야 돼. 물질은 주체가 될 수가 없어. 왜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는 얘기는 생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눈이 생사가 있잖아. 눈도 우리는 태어날 때는 되게 좋고 그랬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얘는 망가지잖아요. 망가져고 어느 분들은 눈이 안 보이고 어떤 실명의 상태도 오고 눈도 수술하고 안 보여하고 안 보이는 사람도 이 눈을 갖다 의식하면 그냥 볼 수가 있잖아요. 그걸 강명을 찾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도 그 사람들은 생각은 있어. 그러니까 생각으로 사람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자, 만약에 사람의 눈이 없으면 보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이고 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의 눈이 없다 그러면. 자, 그거 한번 써보세요. 사람의 눈이 없어, 아예 그냥. 그러면 보이고 있음이, 보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자, 여기서 이제 분분한데, 없다,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본 자리, 근원의 자리가 이제 참나예요. 참나를 우리가 이제 일명 모든 거의 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바탕 자리라는 얘기를 씁니다. 그러면 바탕 자리만 있어서는 이 안에서 바탕 자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바탕 자리에서는 작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 능력이 뭐냐면 그 능력이 두 가지가 있어. 어떤 상태가 있고 성질이 있어. 상태라는 얘기는 어떤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야. 자, 드러나 있는 걸 상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성질은 알려지고 있음.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게 저절로 알려지고 있는 그거를 이제 성질이라고 그래. 그걸 이제 알아차림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썼지만, 자, 그러면 드러나 있는 걸 상태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드러나 있어요? 참나가 어떻게 드러나 있어? 그게 보이고 있음, 보임, 들리고 있음, 들림, 느껴지고 있음, 느낌, 알려지고 있음, 알림, 암. 그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참나의 특성인데 눈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눈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눈 이전 자리 아니에요? 드러나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눈이 없어도 볼 수 있어요. 보이고 있다는 거는 사라질 수가 없어. 우리가 꿈을 꿀 때 분명히 보이고 있어요. 그죠? 꿈을 꿀 때 보이고 있어. 그죠? 근데 꿈을 꿀 때 보이고 있는데 사람의 눈은 감겨 있어. 감겨 있고 잠들어 있는데 분명히 꿈속 안에 이게 생생해 보여. 대낮도 보이고 밤도 보이고 별의별 게 다 보여요. 근데 꿈을 깼어. 꿈을 깨고 있는데도 그 안에 있는 거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있던 없던 아무 상관없이
보이고 있음이란 그 자체는 변하지 않고 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이 죽어도 보이고 있음이라는 거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정의를 내리고 이러한 이치를 하나하나 밝혀내면서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이 보이고 있음 뿐입니까? 귀도 마찬가지예요. 귀가 없어도 들리고 있음이라는 그런 상태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늘. 실제 경험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지금 여기에서 체험을 해야 돼. 경험을 하고. 우리는 사후 세계가 있다. 전생이 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그거 전부 다 그거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지금 여기서 실제 경험하지 않는 거는요. 믿을 만한 게 안 돼요, 다.